수요일에는 국제 소식 알아보죠. 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치동입니다. 예, 기자님은 더위 잘 안 타시죠? 아니요, 많이 탑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요? 여름에 고전합니다. 요즘 정말 더워요. 그러게요. 예. 아니 그 기자님 오늘 준비한 소식 보니까 이게 또 자연재해 소식입니다. 우선 우리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미국 네. 텍사스주 홍수 소식. 야, 이거 100명 넘게 숨졌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4일이죠. 독립기념일에 텍사스주에 있는 내륙의 중부 내륙 산지 이제 컵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거기에 이제 과달루페 강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대형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강 수위가 1시간도 안 돼서 약 8m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번 강수량과 피해 규모 등이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식 집계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8명 사망, 그리고 이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머 캠프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들 이제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모두 이제 초등학교 여아들이고요. 그래서 CNN 방송은 퍼펙트 스톰이다. 이 상황이 이제 안 좋은 악재가 퍼펙트 스톰으로 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휴가를 즐기려는 인파가 가득한 상황이었고요. 현장에.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1시경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 자고 있을 때. 예. 그렇죠. 그리고 경고 알람을 못 듣고 자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어두워서 대피도 제대로 못했고 또 하나 이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건 그 전에 너무 휴대폰으로 경보 알람을 많이 보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너무 피로감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권 논쟁도 치열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뭐 행정 당국의 늑장 경고 그리고 안이한 대처가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요즘에 계속 미국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머스크가 이끄는 그 기관을 앞세워서 연방기관을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 재난 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태가 커졌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셔널 웨더 서비스라고 이제 기상청 인력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용인시 관계자께서 뭐 수해 대응 훈련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 줄고 예산이 줄면서 그런 대비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에 트럼프 진영은 아이들의 죽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재난 이후에 정치적 폭풍이 거세게 이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참, 아니, 저는 이 미국 텍사스주 홍수 얘기라서, 역시 트럼프 얘기는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다가 또 트럼프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기상청 축소를 두고 이제 책임 공방이 정치권에서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미국 갔다 왔으니까 좀 일본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일본에서 이거 7월 대지진 그 예언설인가요? 공포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좀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국에서도 이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럼요. 걱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 대지진 공포가 정말로 몇 달째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쌀값이 폭등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재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주 요약하면 일본 열도 남단에 도카라 열도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최근 2, 3주 사이에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1600회 이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법 강한 강도의 그 진도 5 정도의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시발점이 뭐 이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괴담의 진앙은 만화가인 다스키 류라는 여성 만화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예전에 1999년에 쓴 집필한 만화에서 7월 대지진설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은 2025년 7월 5일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예. 운명의 날인데 일단 이날은 잘 지나갔잖아요. 7월 5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예. 별일 없이. 근데 이후에 이 작가는 내가 얘기한 건 7월을 얘기한 거다. 7월 5일을 특정한 게 아니라 7월에는 일어난다는 거 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뭐 예지몽을 꾼다고 하는데 이 만화에는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예언한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침 그때 불행하게도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예언서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쿄 아래쪽 이제 일본 동남부 바다에 난카이 해곡이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이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이제 규모 8 이상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밑에 이제 에너지가 쌓이면 한번 터지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는 게. 근데 이제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으로 대형 지진이 난 게 1944년. 그러니까 이게 이젠 일본 됐네요, 당국은 올 때가. 앞으로 30년 내에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로 이건 일본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예.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간저간의 사정으로 볼 때 당분간 일본 지진 공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 타츠키 류의 이 예언서 그것만 가지고 이게 막 7월에 어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이 계속 어떤 지진들이 뭐 규모 한 5 정도 이상 되는 지진들이 계속되고 또 일본 정부에서도 대단히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좀 더 확실하게는 어떤 시그널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난카이 해곡에서의 대지진 가능성 예. 이게 또 불안한 건 언제일지 모르고 어떤 규모일지 모르니까 이게 아무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거니까 사람이 이제 불확실성,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일본 정부에서는 너무 괴담이나 이런 공포에 떨지 말자 뭐 이렇게 당부는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일본 얘기라서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일본이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성상. 네, 쓰나미도 막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뭔가 쓰러지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또 곧바로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좀 무사히 좀 7월 좀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자연재해 이제 말고 우리 또 인물 얘기 한번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번엔 또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죠. 예, 네. 태국의 30대 여성 총리가 쫓겨날 위기라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인물은 패통탄 시나와트. 네. 현재 38살이고요. 탁신 전 총리의 딸입니다. 그래서 태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인데요. 2024년 작년 8월에 취임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일단 이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지난달에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유혈 충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긴장을 좀 완화하려고 이제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가 태국군 고위 지휘관들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책임을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뭐 예. 긴장을 좀 완화해보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훈센 전 총리죠. 지금은 상원 의장이 이 내용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패통탄 총리가 자국의 군인들을 욕했다. 예.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헌법상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총리직을 정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탁신 전 총리고 예. 고모 탁신의 동생이고 이분의 고모는 잉락이라고 또 이 사람도 총리를 지냈거든요. 예. 탁신하고 잉락 고모가 둘 다 쿠데타로 쫓겨났는데 예. 아무튼 이들이 탁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이 푸오타이 당이라는 이 당이 있는데 이 당의 이제 25년 위세가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지난주 짧게 소개해드린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 후보는 33살로 뜨는 별인데요. 예. 반면 태국의 38살 여성 총리 패통탄은 지는 별이 되는 형국입니다. 야, 이름이 패통탄이에요.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래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쿠데타가 뭐 19차례 뭐 있었다고 하잖아요. 많이 나죠. 그러면 이번 건 가지고 어떻게 좀 그 쿠데타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은?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패통탄이나 탁신 이런 사람들 그제 싫어하거든요. 개혁적이고 그런 보통 정책을 싫어 좀- 인기가 없나 봐요. 아니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인기가 서민들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엘리트, 아, 뭐 군부 예, 이런 데서는 싫어하니까 쿠데타가 2번 일어나서 탁신 전 총리도 물러나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일단 헌재로 넘어가 있으니까 어, 헌재 판결을 지켜보고 혹시라도 음. 소명이 잘 돼서 기각이 되면 쿠데타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음. 일단은 이제 현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니까요. 예, 예. 헌법재판소에.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외신도 그렇지만 패통탄 총리가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뭐 제가 그 태국 내부 사정은 뭐 잘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어떻게 자국 군인들을 욕했다고 그래서 총리직을 내려놔야 될 사안인가? 뭐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미운털이 박힌 거죠. 아, 그, 기백 계급에. 예, 예. 그럼 기자님 요거 주제 하나만 더 보죠. 야, 이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는데,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백악관에 또 갔는데요. 선물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노벨상에 관심이 있다는 걸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도 뭐 추천서를 이렇게 받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화면에 잡힌 걸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노르웨이에 있는 그 노벨 위원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주장은 이 위원회가 노벨상을 자꾸 진보 쪽 인사들에게만 준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009년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예. 평화상을. 근데 받은 이제 근거가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예.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서 수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심사가 만약에 공정하다면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정작 오바마도 자기가 왜 받았는지 모를 거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의 수상을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예, 특히 예. 뭐 네타냐후 총리하고 한패를 먹고 어. 가자 지구내 이스라엘에 이제 무차별적인 공세를 묵인하고 있고요. 예. 또 현지 민간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무력 충돌도 이제 외교를 통해 해결한 게 아니라 예. 이란을 폭격하면서 강제 수단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예. 이런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어렵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혁혁한 성과를 내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 여부 요도 관심거리인데 한번 계속 지켜보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